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1문 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국위입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 여건 및 중점 과제, 주요 업무 계획, 추진 계획 순입니다. 먼저 75쪽부터 79쪽까지 일반 현황과 업무 여건 및 중점 과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며 202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14개 주요 사업에 대해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선제적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해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법정 감염병 감시와 관리,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 상황실 및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사후관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신규 감염자 역학조사 등록 감염인 관리와 진료비를 지원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조 해충 없는 쾌적한 클린도시 안심 중구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퇴치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자체 방역팀이 주택가 하수구, 공원, 나대지, 하천변 등 방역 취약지역과 확진자 동선 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독을 실시하고 민간대행 방역수독은 5월부터 11월까지 주간과 야간 권역별 주 1회 정기 방역수독과 생활불편 신속 처리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6조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로 안전한 중구입니다. 법정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기초 역학조사 및 심층 역학조사, 이동 동선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단순 및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고 자가격리, 능동 및 수동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령과 증상 등을 고려한 재택치료, 병원치료, 생활치료센터를 연계한 철저한 관리로 빠른 치유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88조 질병걱정 노 건강라이프 예스입니다. 병의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BCG, 비형간염 등 어린이 17종, 폐렴 구균 등 노인 2종, 임신부 취약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셋째 아이 이상과 다둥이 영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취약계층인 노인 및 노숙인 시설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0조 국민을 위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구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진료 등 현장 업무가 일시 중단된 상황이며 추후 업무 재개 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소 재이전 후 흉부 X선을 통한 결핵 의심 환자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1조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임시 이전 및 재이전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라 작년 10월 18일부터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효문화 마을 관리원으로 임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린 리모델링 사업 완료 후 신속한 이전과 적극적 홍보로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92조 건강한 중구 만들기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취약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건강장 꿈나무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고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중 영양 취약계층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설 및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건강생활 실천과 생활습관 개선 유도로 주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93점 부담 덜고 희망 주는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진비를 지원하고 난청 조기 진단을 위한 신생아 청각 검사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의료비, 국가암 검진 및 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검진율 제고를 통한 치료율 향상으로 국민의 건강 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출산환경업 미래건강 점프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와 공공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주제분유 지원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대상자 적극 발굴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보장하는 출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6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의약품과 의료기기 취급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양질의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 질서 유지, 주민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97조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효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700여 가구의 전화 방문 서비스와 건강 꾸러미를 제공하겠으며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하여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으로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8조 생면 증준 실천 마음건강업 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주간체월 프로그램 응급개입을 진행하고 정신질환자 가족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상담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자살 고연군의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조 장애인 건강관리 지역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 재활 서비스 제공, 재활 프로그램 및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자주모임과 가족지지 프로그램, 장애인 시설과 연계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미충족 대상자 신규 발굴, 맞춤형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지역 내 보건의료 연계 및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 능력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00조 함께 걸어가는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정서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치매 예방과 중증화 억제로 노년기 정신건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은경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중구보건소에서는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청소년 일단 이제 대표적인 게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이제 그 중독 예방 사업 여러 가지 이제 PC 컴퓨터나 SNS 뭐 그런 거 빠지는데 예방 사업하고 또 금연 사업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교육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크게 이제 그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또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도 거기 있죠. 성교육에 네. 이제 타시구 같은데 본연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대표적으로 좀 눈에 띄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스케일링 무료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고, 안산시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약물 중독 예방과 관리에 대한 사업, 또 아산시는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학 치료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이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학 치료 지원 사업은 좀 눈에 띄고 관심이 또 더 가더라고요. 보건소에는 한의 사업 없죠? 안 계시죠? 예. 지금 뭐 예, 상주하고 지금 계시는 코로나 의사분들도 상황이기 안 때문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중구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부서에서 타시구에 비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이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노인분들 연령대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들이 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뭐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신경 쓸 여유도 인력도 없으시겠지만 추후에라도 보건소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좀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타 지역 이제 사례도 저희 보건소에서도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이 좀 더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가지고 더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옥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향 의원입니다. 바쁜 상황 속에서 또 소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발생한 지도 만 2년 정도 됐죠. 예.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오미크론의 확진자는 지금 중국에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한 900여 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의미가 없는 게 네. 이제 무세종으로 이제 50%를 넘어섰고요. 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는 지금 90% 이상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대전권도 이제 한 일주 이내에 거의 90%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보다는 이제 그 오미크론 그 수보다는 지금 오면서 이제 직원들이 그런 얘기 했지만, 따로 이제 검사하는 것보다 전부 오미크론이라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하루에 PCR 검사는 몇 분이나 지금 하고 계시죠? 요즘 한 4,500명 정도 저희 보건소에서만 그렇고요. 여기 중국 관내에 이제 한바디 있고 또 네. 선병원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은 뭐 1,000여 명 훨씬 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백신 접종률은 1차가 몇 일차가 퍼센트나 됐죠? 86점 거의 87% 되고요. 2차가 한 86%, 네. 3차가 한 2%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힘든 상황을 힘을 모아서 대처한다면 슬기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 1월 17일자 그 중도일보 일면지에 났는데 그 폐의약품에 대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지금 수거나 그 안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각 의료기관과 이제 약사회 통해서 일단도 하고 각 주민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그렇게 같이 홍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근데 이제 경우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예, 거기는 이제 중구보다 이제 타구 이제 이렇게 좀 사례가 나왔고요. 그래도 저희도 좀 뭐 부족한 면 이제 그런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런 뭐 수거가 좀 지연된다든지 그런 건 저희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이 예, 예. 의약품을 갖고 수거하는 장소는 행정복지센터나 예, 약국인가요? 일단은 약국 그 모든 약국은 다 그 폐의약 수거 그 용기가 이제 비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근데 예. 그 이제 뭐 약 종류가 물약도 있고 캡슐에 예, 예, 쌓이는 예, 약도 예. 있고 뭐 여러 약 종류가 일단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제 네. 뭐 약국이나 그 수집하는 곳에서 그 분리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각자 그게 그렇게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네. 쪽에 이제 홍보를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 좀 잘해서 예. 또 그 환경 오염에 노출되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요. 혹시 그 수거 횟수는 얼마나 되죠? 약국에 이제 폐의약품을 수거했잖아요, 주민들로부터. 그러면 수거를 어디서 해가는 건가요? 일단은 그 환경 그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수거고 그러니까 약국 같은 데서는 도매상 몇 군데가 이제 돌면서 해가지고 환경과 그 보건소로 오면은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폐기물 그 처리해서 처리, 그 보건소 그 처리 업소 소각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거 용기는 지금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아니 수거 용기는 구에서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걸로 그렇게 약국에 이제 그 뭐야 약국이나 그 저기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수거함이 있고 네.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도매상이나 이제 환경과에서 수거를 해서 보건소로 오면 소장님 요즘에 보건소에는 이제 어쨌든 그 코로나로 골판지하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예, 부분도 좀 관심 갖고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더 세밀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주요 업무 보고서 그 14개 추진 주요 사업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옥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85페이지에 해충부재 민간 대행 방역 소득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역 지금 이제 업체 선정은 입찰로 해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계약하고 지금 17개 동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나요 지금? 5개 이게 주간은 5개고요. 그 야간은 2개 구역으로 권역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제 공개 입찰 통해서 선정하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 비용 한 3억 가까이 2억 8천 얼마라고 그때 제가 보고받은 것 같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관내에도 뭐 크고 작은 그 방역 소독 업체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뭐랄까 가능한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주는 건 어떠냐 하는 걸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까 혹시? 무조건 기계적인 어떤 입찰을 봐야 되나요? 요게 사실은 초창기에는 그 지역 범위를 좀 좁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저기 중앙에서 요거는 지역 입찰 지역 범위를 그러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하시는 거겠지만 음향기기회사가 입찰을 따고 그런 회사가 주력 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건 100% 하청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난맥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하여간 틀 안에서 한 거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것도 우리 지역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한번 살펴서 좀 가급적 지역 업체들을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는 공문도 보내고
이런 뭐 문자나 그런 걸 다 참여 어떻게 보면 독려 예. 그런 방법은 하여간 그 법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예, 예. 지역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금년도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은 그 5개 업체가 선정돼서 예, 그렇게 예, 사업을 그렇습니다. 수행해 오신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올해는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피셔서 예, 예. 지역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역업체가 좀 한 곳이라도 더 예.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 페이지 90페이지에 그 팍스 디지털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활용을 한 진단 검사 항목 좀 보겠습니다. 예. 그 팍스로 어떻게 원격 판독한다는 말씀이죠? 어떤 식으로 보건소에서 아, 보건소에서 예. 이제 뭐 충남대학교 병원이나 예. 예, 그런 데로 이제 판독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아니, 상황. 우리 보건소에서 원격으로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진료보다 이제 그 CD나 이런 것들 말씀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우리 보건소 안에 있으니까 예, 영상 예, 장치가 예, 그걸 활용해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예, 예. 전송 전송하거나 아니면 지참을 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그렇게 좀 잘 활용해 주시고요. 페이지 96페이지에 의약품 의료기기 지도 점검 항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사설 구급차가 얼마 전에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 소장님? 그거- 사설 119 구급차가 예. 뭐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든지 아니면은 탈세를 유도하는 뭐 개인 계좌나 아니면 현금으로 그 수령하는 그게 언론에 한번 올 초에 크게 났습니다. 중앙방송에. 그동안의 행태였어요. 뭐 중구에도 지금 한 군데 있죠. 예, 예, 저 그렇습니다. 대사동 쪽에 예, 예. 오래된 뭐 거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119 민간 구급 사설 구급대는 뭐 이런 형태로 영업을 했을 겁니다. 여기가 기본적으로 키로수 기본 요금 몇 킬로에다 얼마하고 그다음에 추가잖아요. 급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당장 병원으로 데려다 주는 것만 생각하지 그분들이 부르는 게 값이고 모릅니다. 이거 설명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차피 지금 공론화 됐으니까 과거에도 뭐 가끔씩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좀 1월 초에 좀 세게 방송에 좀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현금 수령, 그 다음에 개인 계좌 유도, 그 다음에 바가지 요금 이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주의 깊게 좀 살펴주십시오. 예, 예.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 범위는 일단 이제 구급차 내에 있는 그런 장비나 그런 그 구급차에 이제 외양이 있는 그럼에도 예, 예. 그게 무슨 말 여기 그렇게 예.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그럼 누가 그런 걸 관리하나요? 예, 어느 한번 부서에서? 예, 예. 그 법적 사항 한둘이 내에서 요것도 이제 이거는 뭐 예. 저기 보건소에서 좀 폭넓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뭐 시설 장비 이런 것도 예, 당연한 예. 거고 예, 예. 운영 사항에 대해서 좀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공론화 됐으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담당자께서 좀 주의를 좀 촉구하고 지도 관리를 사전적 지도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뭐 좀 더 선행적으로 그런 예, 지도 예. 관리 한번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지난 뭐 올 새해 들고 작년 말 들어서 유성에서 한 약국이 좀 마스크 5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것도 또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약사님 지금 면허 취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 대한약사에서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뭐 중구 관내는 아마 그런 뭐 어떤 뭐 아무래도 그 의약품 일반 의약품은 사실상 그거는 자율이잖아요. 자율 법적으로는 자율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아주 이용해서 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중구 관내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의약품 남매가 이제 우려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환자 유인행위 차원에서 그죠? 예, 예. 뭐 끼워 팔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파스 2장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이건 뭐 늘 있었던 얘기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가격 남매 뭐 가격을 부풀려서 막 과하게 소비자한테 받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대형 약국 중심으로 좀 지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인력 상황으로 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그것도 좀 더 한번 주기적으로라도 한번 예, 점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 최근에 그 우리 실손보험이 굉장히 올해부터 대폭 한 50% 이상 뭐 상향 조정한다고 지금 보험업계에서 의견을 냈잖아요. 그거 실행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마 과도한 어떤 뭐 진료 행위, 특히 그 중에서 도수 치료 이런 것 쪽에 아마 실손보험이 많이 실손보험료가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그 한방 전문병원이나 개인 병원들이 그 도수치료 쪽으로 그 돈이 되니까 환자한테 그 유인해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마 영업행위 진료 행위를 과도하게 한 측면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구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제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이제 한방계통 그 교통사고 전문 뭐 병원이랄지 예, 아니면 그런 데에서 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무장병원을 의심할 만한 그런 그 의료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예. 데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그런 좀 일탈 행위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거는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예. 저희 건강보험공단하고 심평원이나 아니면 경찰하고 이렇게 좀 합동으로 해서 그래야 좀 근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도 의심은 가지만 실질적으로 해서 잡아내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드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예, 요 관심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좀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 뭐 예. 눈에 보이잖아요. 예, 예. 눈에 뭐 신고도 들어올 테고. 신고 들어오는 건 뭐 그거는 예. 예, 그 예, 사전적으로 뭐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그 진료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 법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합법적인 틀 안에서 하는 거죠. 반합법. 예, 예. 아무튼 그런 피해가 모든 국민들한테 정말 정당하게 실손보험을 정말 본인이 진짜 질병이 발생하거나 뭐 상해를 입었을 때 그를 대비해서 실손보험을 들은 분들한테 폐해가 끼치는 이런 이용자 좀 아주 질이 안 좋고 그다음에 그걸 거꾸로 또 활용하는 그런 일부 악덕 그런 진료기관들에 대해서 좀 보건소에서 철저히 사전적 지도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민원이나 신고가 들으면 철저히 단속을 좀 유관기관들하고 협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이 정도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서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국외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전 직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참 여러 곳에서 의료진과 간호사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열심히 고생하시는 모습 정말 감사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건소 조직하고 정원을 보니까 지금 정원이 61명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중구에 인구가 24만 명이 가차워지는데 예, 인구 대비 61명의 보건소 정원 가지고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력 문제는 이제 항상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뭐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4만 인구의 보건소 직원이 61명. 과연 이분들이 코로나19 감염병 이렇게 만연되고 참 어려운 국민들의 또 주민들의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보건소 인력 61명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긴급하게 이제 일시적인 그런 인원은 보충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 조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24만 중규모를 위한 보건소 직원 61명으로 과연 제대로 주민들의 건강과 각종 감염병 예방, 목적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상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모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전염병 관리도 있고 방역 소독도 있고, 요새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고생하는 게 보건소 검사실일 거예요. 검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님들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담당도 해야 되고, 또 진료실에서는 또 기본적인 간단한 이런 그 진료, 또 물리치료실, 또 엑스레이실에서는 영상 촬영도 해서 판독도 하셔야 되고, 이번 질병관리, 그 다음에 이제 재활치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건강증진계에서 하는 사업들 무엇보다도 많죠. 또 거기다가 의약업소 지도관리도 하셔야 되고, 또 방문보건사업 요새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경로당 등, 또 암 환자까지 재가치료, 또 방문보건, 이런 사업도 하셔야 되고, 또 재활보건 사업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신보건, 또 치매사업, 자살예방, 이런 등등. 이런 걸로 볼 때 보건소 업무는 주민들을 위한 정말 밀접하고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볼 때 이게 보건소장님이 하실 일은 아닙니다면, 구청장이야 본청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보건소 인력은 좀 늘려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평상시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도 임기가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만,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대개 보면 구의 행정이 구 본청을 위한 그런 행정으로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는 구의 직속기관인데, 제일 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개 노약자, 임산부, 참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좀 우리가 선거 논의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정현원을 보니까 또 61명 중에 지금 현재 59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두 분은 아마 관리의사님들이 아마 공석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찾아오는 환자 안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이 총괄적인 이런 지휘를 하고 뭐가 잘못됐나 판단을 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부여해야 될 소장님이 결국은 진료실에 가서 진료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또 우리 중구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맞죠? 예, 요즘에는 뭐 저는 직접 이제 그러니까 예,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뭐를 지적하냐면 말로만 지금 집행부에서도 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이다 뭐다 하지 실질적인 우리 중구 보건소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인력 배치나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심히 이게 문제다, 큰 문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전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질문할 때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일일 민원인이 몇 분입니까 하고 보니까 약 1000명이 됩니다 했어요. 1000명 일일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이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중구 본청의 민원이 하루에 몇 명이나 오실 것 같아요. 기껏해야 200~300. 어디가 중요합니까? 또 그걸 차별화하는 건 아니지만 보건소에 오시는 방문하는 모든 분들은 뭔가 어려워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구에서는 1순위로 그분들을 위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 중구보건소 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지금 저 효문화 관리원 말고 한 10여 대 되죠? 예, 지하까지 예. 12, 3대 정도. 거기에 앰뷸런스 방역차 대기하면 민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는 불과 6, 7대예요. 제가 보건소장을 해서 알아요. 그러면 하루에 1000명이 민원인들을 오시는데 주차장이 6대, 7대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조직적인 정원이 절대적으로 150명이 돼도 모자라요, 지금. 61명. 거기다 진료의사 2분 결혼해서 오시는 분들 진료도 제대로 못해요. 자, 하루에 1000명이 오시는데 주차장 6명 가지고 못 오그러는 여기분들.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기가 노약자들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뭔가 고민을 하고 구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본 의원이 몇 번 망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문제는 아니다. 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심각하다. 앞으로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소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본 의원의 아마 생각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예, 보건소 조직만 생각하면은 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력은 상당히 부족하지만 구청에서도 그 구청 전반 이제 조직을 이제 감안하고 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좀 배려를 했다고 그렇게 네, 알았습니다. 생각이 소장님이 말씀하시기 거부하신 모양인데 본청은 대체적으로 인원은 앞으로 늘려야 되겠습니다만 현업부서 직원은 늘리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부서는 구의 집행부 실과는 몇 개 과를 빼고서는 전부 다 기획부서예요. 일부분만 주민들 상대하지. 그 인력을 조정해서라도 현업부서에 늘려야죠. 정원을. 일단은 그 문제는 이제 큰 틀에서 본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소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수시로 구에 보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하루에 방문객 민원인들이 1000명이 지금 보건소로 오는데 보건소 주차장이 없어요. 6, 7명 가지고 무슨 너무 민원인들을 지금 주차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정원 인원관계도 절대 부족. 또
주민을 위해서 말로만 하지 뭐 지금 뭐 차 하나 제대로 갖다가 안전하게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 못해. 이게 중구보건소의 현실이에요. 거기다 관리의사도 두 분이나 결혼이 돼 있어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1년 전부터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뭐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번에 보건소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있는 현재 보건소 시설을 그래도 주민들한테 좀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건 좋은데, 소장님 한번 고민해 봅시다. 중구 전체 지역을 봐서 지금 현재 보건소 그 위치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외곽에 좀 치우쳐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현재 위치는 막대한 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안전진단을 해서 D급을 받았어요. 거기다 백날 리모델링을 해야 예산 낭비입니다. 뜯어가지고 다시 짓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방법으로 밑에 치마가 돼서 깔아앉고 균열이 생기는데 그걸 리모델링으로 해결 안 돼요. 난 좀 의문스러웠어요. 처음부터 그런 발상을 왜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17개 동에서 지금 현재 위치가 3분의 2가 시내버스를 2번 타야 보건소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불편한 곳에다 보건소를 유치했으면 보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루에 1000명의 민원인들이 보건소를 찾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면 주민들이 보건소를 가실 수 있을 때 편리한 곳에 선정을 해서 그 많은 수십억을 들여서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서 이전을 해야죠. 소장님께서도 전에 저게 사적으로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국 보건소 어디를 가도 거의 구청하고 거의 인근에 같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를 뜻합니까? 보건소 오신 분들이 구에 가서 일도 보시고, 구에 오신 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서 또 볼일 보시고,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는 대한민국의 모든 보건소는 교통이 제일 편리한 곳에 있어요. 근데 이것마저 중구는 제일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이 문제를 걸어놓는 분들이 없어요. 소장님하고 같이 고민하고 우리 지금 보건지소 옛날에 충남기업사 자리 기억하시죠? 사실 같이 노력해서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임금식 계장님이 설계하고 다 고생하고 밤새워서 추진하고 서울로 복집으로 같이 밤새워서 출장 다니면서 지금 지소적으로 유치해 놓은 거예요. 국방부에서 33명 무상으로 10년 거치 균일 생활을 해서 저거 갖다가 유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적어도 보건소가 저 자리로 와야 되겠다 하고 본 의원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반대로 돼야 돼요. 지소가 그쪽으로 가고 본소가 일로 와야 돼요. 중구 주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99.9% 다 그걸 찬성합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걸 걱정하고 주민들 편에서 이걸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본의원이 사실 망설이다가 앞으로 이제 저희들은 의회 8대 의원으로서 6월 말이면 끝납니다. 이 문제는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주체는 보건소장님이 되셔야 한다. 근본적인 중구에 보건 인력 확보하고 직원님들 혹사하잖아요. 너무 고생 않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환경을. 인원도 늘리고 오시는 분들 좀 편리하게 해서 하루에 1000명씩 오시는데 주차장 7대 주차장 가지고 그분들을 주차시킬 수 있다.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버스 2번 타고 가야 돼요. 보건소가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그래요. 정말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야 전 직원님들 불철주야 정말 절대적인 부족한 그 인원으로 고생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이런 문제들을 정말 중요하게 구청장이야 집행부에서는 한번 검토하시고 과연 보건소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편리하도록 여건을 환경을 조성해야 주는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우선 절대적인 인력 부족, 찾아오는 주민들 1000명에 대해서 그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서 전부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또 보건소 가는데 복잡하다 이거예요. 버스 2번씩 타고. 이런 문제들 거기다가 수십억 들여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옛날에 철길 옆에 그 수렁에다가 연탄재 혼자다 거기다 지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밑에서는 벌어져요. 침하되니까. 보건소장님 앞에 다 지금 균열 생겨가지고 벌어져 있잖아요. 본인은 뭐보다 잘 압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죠. 거기다 수십억 들여가지고 리모델 해야 될 일입니까? 모든 게 국민의 세금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지금 보건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지적을 드렸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을 대표한 얘기예요. 소장님께서도 귀담아 드시고 귀 담아 들으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8대에서 끝납니다만 9대 때 새로운 청장님 오시고 의원들이 이렇게 9대 구성이 되면 본 의원이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장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현 청장님도 보건소 그 신축 이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구체적으로 한 서너 군데 제가 알기로는 입지 직접 이제 보시기도 하셨고 해서 요게 이제 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음 이제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틀림없이 아마 그 긍정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맞고요. 근데 같이 했지만 지금 지소 자리 우리 보건소 이전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있는 건물 좀 활용하면 되지. 참 답답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서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까 제 질문은 마쳤는데 서명석 의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깊은 정도로 공감이 돼서 몇 가지 좀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건소 우리 그 중구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의 근간은 건강복지입니다. 예. 노인 인구가 지금 20.5%를 넘었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결국 사회복지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건강복지인데 건강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지금 특히 인력 문제도 저도 늘 생각했던 문제인데 지금 팬데믹 시대에 지금 경무에 시달리잖아요. 지금요, 그죠? 보건소가 2년째. 근데 팬데믹이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잦아들고 엔데믹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중국의 특성과 지금 이제 시대적 흐름, 전 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보건 수요, 건강 수요에 대한 어떤 그 요구가 한층 높아지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면적이고 그다음에 상세한 어떤 재편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마 그거는 다음에 오시는 우리 손명수 의원님도 말씀하신 다음에 오시는 집행부 수장께서 잘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지금 보건소 지금 리모델링 부분도 26억인가요 지금요? 26억. 더 10억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사실상 뭐 신축에 조금만 더 하면 신축하는 지금 우리가 지금 동행정복지센터들 좀 노후된 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앞서서 이 부분을 더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동행정은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에 많은 분들이 오진 않아요. 근데 보건소는 우리 서현님 말씀하신 대로 또 어렵고 우리 노인 어렵고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점을 여기다 먼저 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포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전에 신축 부지를 산성동 이런 쪽에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쪽이 좀 부지가 큰 게 있어서 아마 알고 계시죠? 뭐 아까 서너 군데 중 한 것을 검토했다는데 적정 부지가 아무튼 언젠가는 뭐 중기든 장기든 보건소는 좀 지금보다 큰 규모로 해야 되고 그 큰 규모에 많은 인력을 담아야 된다. 이거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시대적 수요입니다. 네. 사회복지의 차원입니다. 이거는. 네. 날짜는 기간은 측정할 수는 없으나 언젠가는 저만큼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청사 문제와 그 다음에 인력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리 의사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지금 사무관 상당이죠. 사무관 상당이라 의무 사무관입니다. 그러면 그거에서 네. 급여도 딱 그거에 그거에 플러스 좀 저 진료 도와면 수당 이 정도 예, 그렇죠.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죠? 모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융통성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서도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지금 전문의까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집히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 보건소는 크게 그러니까요. 예, 상관없어요. 지금 요양병원 같은 데는 모집 공고 내면 많이 오셔요. 결국 임금 문제입니다. 임금 문제. 그 임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은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양병원 수준의 어떤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그게? 현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정말 중요한 게 이거면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팬데믹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면은 예. 인력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지방자치 기초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꼭 관리사뿐만 아니고 예.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이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직종별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 포함해서 처우 개선, 그다음에 인력 문제. 그러면은 왜 국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하든지 법을 개정하든지 그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예. 내려와야지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예. 지역에 있는 구를 상관없던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실은 그 메르스 2015년도에도 메르스 끝나고도 예. 잠깐 동안은 이런 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보건소 이제 조직 확충하고 인력 확충하고 그런 해서 근데- 회의도 좀 하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예. 메르스나 신종플루하고 다르게 앞으로는 이 코로나는 아주 터닝 포인트 같아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어떤 분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장기화될 것이다. 또 다른 형태로도 계속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세계 뭐 석학자들도 그렇고 우리 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인력 문제도 근본적인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단발적으로 그때 과거에 그랬으니까 신종플루 6개월, 뭐 메르스 몇 개월 이거 아니라고 해요. 이건. 그래서 지금 뭐 구조적으로 이제 인력 문제와 어떤 청사 문제, 그 인력 문제 중에서 의사, 관리의사님들 이 두 분 이렇게 두 분 그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충원되지 않는 측면들 대표적으로 다른 뭐 검사실도 마찬가지겠고 뭐 등등.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건 소장님께서 뭐 보건소장이긴 하지만 뭐 그 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만은 좀 더 뭐 정치적으로든 행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집행부와 뭐 의회와 그다음에 뭐 지역의 국회의원들 아니면 중앙의 뭐 행정부와 좀 함께 논의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현장에서 매우 수고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도 뭐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2년째입니다. 고생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뭐 퇴근 시간들이 지금 11시 뭐 12시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도움 드리지 못해서 의회 차원에서 우선은 죄송한 마음이 크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기타 사업들을 또 하시겠다고 구성을 하고 계신데 우선은 첫 번째는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 예, 그리고 이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장님께서 집행부로 의견 전달해 주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우선은 건강들을 잘 챙겨주시고 지금 우리 중구에서 방역 부분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근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갖추어지면 더없이 좋겠지만 지금 이 부분이 많은 부분 미흡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 한 해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바이러스 종류들까지 지금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의회도 9대 의회도 아마 보건소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지원해드리고 싶어할 마음이 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믿고 윈윈해서 잘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중구의 방역 부분에 대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민들께서도 보건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시장이나 이런 데 나와서 주민분들하고 얘기 나누면 보건소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드리라고 말씀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써주시고 고생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